자, 코스모스 17번째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Part of the resistance to Darwin and Wallace.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주어가 되죠. 자, Part of the resistance. 어떤 일군의 저항이 있습니다. 전치사. 이 저항은 다윈과 and Wallace를 향하는 저항이죠. 이 저항이 있는데 자, 이건 derive from 어디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difficulty에서 비롯된 저항입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in imaging, 상상력에 관련된 상상에 관한 저항, 어려움입니다. 뭘 상상하기 어렵냐면 the passage of the 밀레니아를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the passage of는 뭐냐면 이 밀레니아를 우리 시간 단위죠. 밀레니아란 시간입니다. 수백만 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백만 년을 하나의 어떤 단위로 읽을 때 the passage of the millennia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백만 년 단위, 이렇게 100만이라고 합시다. 수백만. 이 단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가령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로 상상하기도 어렵죠, 사람은. 근데 이제 수백만 년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기 힘들죠. 가령 가까운 데서 국사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대략 한 2000년 안팎이죠. 2000년 안팎인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다 그걸 속속들이 아는 게. 근데 속속들이 알지 않더라도 2000년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신라시대 이런 거. 그런데 수백만 년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에서 비롯된 일군의 저항이 바로 다윈과 월러스의 이 진화론에 퍼부어진 거죠. 자, 문장 더 이어서 much less the 이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언은 영겁이죠. 자, 이언 자체만 해도 명사로 영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s를 붙였어요. 영겁이 여러 개 있는 거죠. n개 있는 거죠. 그럼 거의 무한이죠, 이건. 무한은 우리는 much less, 훨씬 더 어렵다라는 뜻이죠. 훨씬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much less 더. 이걸 약간 의역을 해보자면은, 자, 밀레니아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영겁은 말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part of the resistance to Darwin and Wallace derives from our difficulty in imagining the passage of the millennia, much less the eons.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왜 처음에 진화론이 처음 나왔을 때 왜 저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What does 70 million years mean? 자, what does 보통 우리 많이 쓰죠, 이거. What does something mean?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70 million years가 무슨 의미냐? 누구에게? To being,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냐면 who lives, 살 수 있는 거죠. 사는, 단지 1 millions. 자, 1 millions 하면 이건 분모죠. 분모를 의미하죠. is as long, 어떤 1 millions as 길이만큼만 사는 어떠한 존재에게 70 million. 자, 이게 바로 밀레니아죠. 70 million years는 어떤 의미냐? 자, 이 being 어떤 존재겠습니까? 자, 70 million이죠. million 곱하기 1 million. LLIO인가요? 밀리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되죠. 약분하면은 70년 나오죠. 70년 사는 동물이 뭐가 있죠? 인간이죠. 바로 이 문장은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의역을 그냥 하자면 인간에게 있어서 700만 년, 단지 70년만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700만 년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700만 년을 예로 든 거는 진화의 어떤 변화를 느끼려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택에 의한 진화 혹은 종분화를 느끼려면 700만 년의 최소 시간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700만 년이 또 이게 긴 시간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역사는
45억 년이죠. 실제 그 먼지 구름이 뭉치기 시작해서 지구라는 덩어리가 생긴 것까지 형성된 것까지 뭐 46억 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문점 뭐 질문 같지 않은 사실 질문입니다. 다 과학적으로 알 수 있죠. 탄소 연대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사선 동위 원소 측정에 의해서 대학교 한 3학년만 되면 미분 방정식으로 이건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뭐 큰 의미가 없죠. 어떻게 뭐 지구가 46억 년이 된지 어떻게 아냐 이런 질문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알 수 있죠.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당연하다. 그 정도 의미입니다. 자, what happened here?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on earth, 지구 위에 여기에. 즉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죠. 그것은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more or less, 이 부분은 뭐 넘치지도 앞에 영상에서 뭐 somehow 비슷한 것 같아요. 넘치거나 뭐 부족하지도 않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전형적인 of the evolution, 전형적인 어떤 진화의 그러니까 뭐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은 전형적 진화, 생명 진화에 일어난 일, happen이죠. 자, what happened here on Earth? 이것은 지구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러니까 maybe 어쩌면 그냥 이거 한국말로 딱 해석하기 어려워요. 없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말을 하진 않죠. 전형적인 진화이다. 생명의 진화이다. 어디? on many worlds. 자, 이건 뭘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구 이외의 행성,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하가 이렇게 달걀 후라이 같이 생겼죠. 여기에 뭐 보통 최소 잡아도 뭐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죠. 4천억 개가 보통 한 10개 정도 행성을 거느리고 있고 이 중에 뭐 암석형 행성이 절반 5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 나오죠. 4천억이니까 1000억. 그 다음에 조인가요? 4조개. 4조개에서 4, 5, 20. 200조개네요. 200조개의 그 암석형 행성이 있고요. 이 행성의 일부는 진화 어떤 생명체가 살겠죠. 확률적으로 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월드, 굉장히 많은 월드, 여기서 뭐 단 1%만 잡아도 2조개죠. 1%만 잡아도 2조개입니다. 그러니까 0.0001%만 잡아도 꽤 많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월드라고 한 겁니다. 은하 하나가 그런데 뭐 은하 자체가 뭐 이제 허블 디필드를 바라다 보면은 뭐 은하도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많죠.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합쳐도 은하의 개수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많은 월드, 생명체가 사는 월드가 있을 거고 그런 그 월드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진화와 뭐 대동소이할 것이다. more or less 대동소이라는 뜻이겠죠. 소위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일지도 모른다. 일단 maybe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관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예요. What happened here on Earth may be more or less typical.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형적인 것이라는 뜻이죠. Of the evolution of life. 생명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그 생명에 대한 지구에 있는 생명에 대한 일관적인 시각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생명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주적으로 봤을 때 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있는 생명은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 왜 유일하냐? 그러니까 생명은 많지만 지구에 있는 인간 한 개인을 보더라도 그렇죠. 사실 한 개인을 보더라도 지구에 자기와 같은 사람은 없죠.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 우주에도 자기와 같은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죠.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 many world에 많은 생명들이 진화를 해서 존재하더라도 지구에 사는 생명은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칼 세이건 이 코스모스의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e know, 우린 압니다. From the fossil record, 어떤 화석 기록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자, 이 화석 기록은 that the origin of life, 어떤 생명의 기원입니다. 기원을 happen, 일어났던, 생명의 기원으로서 일어났던 soon after, 바로 직후겠죠. soon after니까 어떤 직후입니까? 컴마 있습니다. 컴마를 빼면 뭐 바로 일로 가도 되는데 직후니까 in pond and ocean, 어떤 무릉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릉덩이 혹은 바다에, 큰 바다에서 어떤 프리미티브, 지구의 원시 웅덩이나 바다에서 지구가 그러니까 탄생하고 직후에 일어났던 생명의 기원에 대한 화석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기 첨언한 게 있죠. 컴마 부분이 있습니다. 첨언. 자, 어쩌면 around 약 40억 년 전에 이 무릉덩이와 바다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발견된 그 가장 오래된 생명체 화석이 보통 36억 년 전 화석이 있죠. 이게 뭐죠? 스트라토라이트인가요? 스트레토라이트인가?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36억 년 전 화석이 어디더라? 호주에서 발견이 됐어요. 호주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36억 년의 어떤 꽤 분자 구조를 갖추고 있는 생물이 스트레토마톨라이트인가? 갖춰진 생물이 발견이 되려면 언제 이 생물이 생겼을까요? 아마 40억 년 전에 생겼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약 40억 년 전에 이 원시 지구의 무릉덩이나 바다에 40억 년 정도면 뭐 6억 년 지났으니까 이제 지구는 충분히 식었겠죠. 바다도 있겠죠. 그 직후 일어난 생명의 어떤 기원에 대한 화석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있었다는 거. 진화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사실, 팩트입니다.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이건 뭐 논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석 기록도 일단 있잖아요. 그 생물은 뭡니까? 굉장히 작지만 분명히 이건 생명체죠. 생명체. 생명의 그 정의는 그거죠. 자신을 복제할 수 있으면 생명이죠. 복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사에서 아마 정한 생명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충족하면 생명입니다. 그런 이 생명체가 화석 기록을 통해 일단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진화는 어떻게 보면 팩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every life form, 모든 그 생명의 형태, on earth, 지구에 있는 생명의 형태는 여기까지가 주어죠. has a different set, 다른 세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셋이죠? of instructions, 어떤 명령, 지도서죠. set of instruction, 이거 뭐라고 할까요? 지침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지침서. 어떤 지침서를 근데 다른 지침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ritten out, 쓰여진 in essential, 어떤 essential이 written out, 쓰여져 나온 거죠. the same language로, 같은 language. 이게 DNA를 말하는 것 같죠? DNA. 자, DNA는 ATGC인가요? 가타카인가? ATGC인가? 가타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이게 그 DNA를 이루는 그 핵산이죠. 핵산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 형질의 그 기본입니다. 그걸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게 그겁니다. written out, 쓰여져 있습니다. the same language로. 그러니까 DNA는 굉장히 복잡한 나선 구조,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쓰여 있는 유전 이 막대기들이
배열이 다를 뿐 아까 말한 몇 가지 안 됩니다. 정확히 제가 이걸 몰라서 지금 좀 그런데 GATC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 개 안 되는 한 4-5가지의 유전 정보가 배열을 달리해서 이 유전자의 DNA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생명체, 모든 라이프 폼이죠. 지구에 있는 모든 라이프 폼은 각각의 개체들은 다 다르죠. 다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DNA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히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즉, 이 같은 성분, 같은 유전 정보가 배열을 달리하고 있을 뿐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각 생물들이 곰이나 심지어는 지렁이, 개미까지 인간과 유전 정보를 구분해 보면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한 생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였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같은 유전 정보로 쓰여 있을 수밖에 없죠. 좀 이게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령 칼 세이건이 굉장히 많은 책을 내셨죠.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다 뭘로 써 있을까요? 영어로 써 있겠죠. 지금 이것처럼 영어로 다 쓰여 있지만 코스모스 혹은 해성, 에덴의 용 꽤 많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소설도 있죠. 컨택트 또 굉장히 많죠. 페일 블루닷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책은 다르지만 이 책들은 다 뭘로 써 있죠? 영어로 써 있죠. 영어로 써 있겠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 다르지만 어차피 유전 언어는 동일하다는 뜻이죠. 동일한 유전 언어로 쓰여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So every life form on Earth,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life form은 has a different set of instruction.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에서 보면 이 DNA가 복제되는 거를 마치 어떤 공장에서 찍어져 나오는 것처럼 칼 세이건이 이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지시서처럼 누군가요? RNA인가요? RNA가 작업 지시서를 보고 DNA를 계속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찍어내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이 코스모스 내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생명체가 나오지만 그것들은 written out 쓰여져 있습니다. essentially the same language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이겠죠. 자, 다음 마지막 mutation, 어떤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is a change, 변화죠. in a nucleotide가 변합니다. nucleotide가 변하죠. 그리고 copy 됩니다. in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게 복사된다는 거죠. which breed through, 요 breed through는 이건 생물학 용어인 것 같아요. 생물학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형질이 고정된다. 형질 고정이라고 아셔야 돼요. 형질 고정. 이거 무슨 말인지 더 어렵죠? 영어보다 지금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형질 고정. 그러니까 곰이 새끼를 낳으면 곰을 닮은 조그만 곰이 나오는 거고,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토끼가 나오는 거죠. 토끼가 새끼를 낳는데 곰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형질 고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브리드는 이제 한 배 새끼라는 뜻도 있고 새끼를 낳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게 이제 true가 이제 고정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고정. 어떤 새끼가 딱 고정돼서 나온다는 뜻이죠. 일단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 DNA는 이중나선 구조죠.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쪽에 엄마의 DNA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보면은 자, 생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 두 분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DNA가 끊어지죠. 딱딱딱딱. 그러니까 생식세포에 있는 그 생식 RNA인가요? RNA가 이걸 딱딱 끊어냅니다. 끊어내서 그리고 그거죠. 이게 난자라고 치면 여기 이제 정자가 딱 반쪽짜리 DNA를 들고 오죠. 그럼 이 안에
엄마의 유전자, 엄마의 반쪽짜리 DNA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수정이 되면은 그 각각의 반반의 유전자들이 RNA의 조립 과정, 그 인스트럭션, set of instruction에 따라서 RNA가 이 유전자를 다시 재결합을 시킵니다. 이렇게 아버지 거와 어머니 거를 결합을 시키죠. 그러면 하나의 유전자가 형질이 나오죠. 이게 바로 breed true로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형태로. 그래서 그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은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그게 breed true입니다. 자, a mutation is a change 바뀝니다. in a nucleotide. 돌연변이는 근데 change in nucleotide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게 nucleotide 안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mutation. 아, 이건 돌연변이 얘기네요. 그리고 copy in the next generation. 그게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아마 요 과정 중간에 이 책을 일단 다 직접 보시면은 이 중간에 설명이 있을 텐데 이건 돌연변이 얘기네요. 제가 이걸 빼먹었네.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돌연변이는 어디 생기는 것이냐면은 이 체인지는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생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생기고 이때 발생한 돌연변이 때문에 RNA는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걸 그대로 카피하죠. 카피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아까 제가 그린 그 감수 분열에 의한 감수 분열된 이후 뭐 재결합되는 그 과정에서 그대로 돌연변이 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카피된다는 거죠. 카피돼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형질이 고정된 상태.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와서 여기서 보죠. 돌연변이가 계속 이렇게 가는데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형질은 또 고정이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가령 뭐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고래가 있었어요. 고래가 이제 육지에서 살았죠. 육지에서 살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와서 물속에서 숨쉬는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물속에서 살고 얘는 쭉 가다가 육지에 먹을 게 없어서 멸종하죠. 그리고 얘는 다시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명의 나무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나뭇가지가 많아지면서. 또 언제 돌연변이가 오겠죠.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니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좀 비약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지만 뭐 어차피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발췌한 문장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